2주차 첫 번째 시간 증가함수 및 감소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0페이지에 있는 3.4절입니다. 앞서 7주차에서 배운 3.3절에서 극값은 임계점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지만 모든 임계점이 항상 극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절에는 임계점이 극값이 되는지 판정하는 방법과 도함수와의 그래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4.1을 한번 살펴보면 i를 임의의 구간이라고 할 때, 임의의 x1, x2가 구간 i에 속할 때 증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x1과 x2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값이 x1보다 x2가 더 크면 fx는 증가다. 반대로 x의 값은 x2가 x1보다 더 큰데 함수값이 이렇게 더 작으면 이때는 f를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의 값입니다. 증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x1, f의 x1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이 x2, f의 x2가 이렇게 될 때 x가 점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이 fx의 값도 즉 x1보다는 x2가 더 크고 f의 x1의 값보다는 f의 x2 값이 더 크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를 가지고 증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감소는 어떤 게 감소냐면 x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감소 같은 경우인데 x1, x2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좌표가 x1, fx1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x2, fx2 이렇게 됩니다. 즉 x1보다 x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함수의 값은 f의 x1의 값이 f의 x2의 값보다 더 큰 경우 이때 우리는 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거 위에 증가 감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00페이지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 함수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 거를 판단하는 것 쉽죠? 그래프를 보면 알잖아요. 그 학생들이 201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프 이렇게 x축이 적혀 있던데요. 자, 여기다 제가 A, B, C, D, E,
G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설명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 A하고 B 사이 그래프를 보고는 어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x1 있고 x2가 있다면 함수값이 어떻게 x1의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함수값보다 펜인데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죠. 이 부분 증가합니다. 또 증가인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D에서부터 이렇게까지가 다 증가죠. 그래프를 보면 어디가 증가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자, 반대로 감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감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감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인지는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 그래프가 아닌 식으로 주어졌을 땐 어디 부분에서 증가하고 어디 부분에서 감소하는 건지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201페이지 정리 4.19 정리 4.1 위에 세 줄 위에 보면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한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은 그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도함수의 부호. 여기 점의 도함수의 부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플러스죠. 여기가 0이죠. 여기는 자,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는 마이너스고요. 여기 부분이 0이고 여기 부분은 또 플러스 0, 마이너스 뭔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에 대해서 정리로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정리 4.1을 보시면 정리 4.1을 보면 구간 i에서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 함수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가 다른 말로 기울기잖아요. 즉 f'x가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하고요. 자, 2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실제 그래프의 차이.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4.1과 4.2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그런 미분을 일변수 함수, 일계도 함수 판정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4.1만 한번 보고 우린 뒤에서 어떤 강력한 도구를 배우느냐 하면 일계도 함수 판정법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려면 이계도 함수 판정법까지 사용하면 거의 완벽하게 멋진 그림을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1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보면 fx가 이제 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0의 모든 극값이 나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한번 보면 대부분 계산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10에서 10, 그 다음 y도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의 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에서의 그림은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여기 PPT는 없지만 그림 3.43입니다. 왼쪽에 202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프가 뭐 이상하게 생겼죠. 범위가 저렇게 작다 보니까 잘렸죠. 그래서 그림 3.43에서 주어진 세 선분은 실제로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x는 여기가 요렇게 그어져 있는 거 하나랑 여기 책에 있는 그 세 줄은 여기 줄, 그 다음에 여기 줄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10은 아주 여기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 x축은 충분한데 y축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보이는 게 지금 책에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4.43에서 주어진 세 선분은 주어진 함수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는 게 아니다. 적절한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범위를 조절하는 것에 앞서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해서 일단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이 2x의 세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미분하면 6x제곱 18x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6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3x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 즉 여기에 있는 이 근처에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아라 그랬는데요. 이 f'x가 지금 0이 되는 게 이렇게 구간을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4가 있고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00 같은 걸 넣어보면 플러스 여기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부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는 숫자 0 같은 걸 넣어보면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역시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하면 f'x의 값이 양수, 음수, 양수라는 거죠. f'x의 값이 양수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소리고 이것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고 플러스라는 건 역시 다시 이 부분에서 증가하는 형태를 띠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책에 증가,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사이에 적절한 값을 넣어서 부호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4.2는 하지 않습니다. 4.2는 하지 않고요. 이 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204페이지에 있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계도함수 판정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다른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입니다. 별이 한 10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일계도함수 판정법. 이 뒤에 나오는 게 이계도함수 판정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일계도함수 판정법과 이계도함수 판정법만 알면 어떠한 그래프라도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고 그다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으면 여기 보면 AC, CB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AC 사이에서는 AC, 여기가 C네요.
꺼내 가십니다. 이것이 자 AC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고요. 즉 AC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고 CB 사이에서는 또 계속 어떻게 돼요? 감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fx가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바뀌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그 근처에서 제일 크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요점을 가지고 그렇죠. 극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대값. 극값의 일부분이죠. 극대값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부분을 한번 보죠. 역시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을 때 AC 사이에서는 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연속 감소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서 감소하고 증가하죠. 즉, 이 점이 그 근처에서 가장 작은 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극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소값. 자, 따져보면 여기 부분은 기울기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제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즉, 부호가 플러스, 0,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 극소, 이렇게 바뀌는 거 극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거기 정리사점이 일계도함수 판정법에 중요한 표시하시고요. fx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값, fx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값 이렇게 두 가지 잘 표시해 놓도록 하시고요. 보호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극값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F'X 여기 증가,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점이 있겠죠.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얘는 0이 지나가겠죠. 이걸 극대 이야기죠. 극대가 감소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로 바뀌게 되더라도 역시 0이 되는 점이 있죠. 극소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4.1의 예제를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증감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표가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제가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아마 조금 기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fx의 극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fx는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6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인수분해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미분해서 0되는 x값이 1하고 4에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감표라는 걸 이렇게 그리죠. x f 프라임 x fx 자, 미분해서 0되는 의미 있는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마이너스 4 1 자,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0이 되죠. 그럼 볼까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00 같은 숫자 들어가고 음수죠. 그러면 둘 다 곱하니까 이게 플러스 되고요. 플러스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0 같은 걸 넣어보면 음수, 양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감소. 그 다음 1보다 큰 100 같은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 부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숫자, 친숙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증가.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 그래프 모양이 증가, 감소, 증가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이 어느 점이에요? 물론 값이 정확하진 않아요. 마이너스 4, f의 마이너스 4겠죠. 이 점이 작겠죠? 1, f의 1이고요. 자, 앞에서 배운 사실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점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극대값이라고 하면 좋겠고, 이 점을 가지고 극소값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되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세제곱 5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2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아이고야,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4, 46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28 되고요. 플러스 36에다가 9 6, 9, 54 3, 9, 27 324 다음 여기 96, 120 이렇게 해서 극대값 구하고요. 극소값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값까지도 학생들은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저 계산해 볼까요? 계산은 뭘입니까? 계산기를 한번 써보죠. 물론 시험 칠 때는 계산기가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니까. 빼기 128 더하기 96 빼기 10 282라고 하는 그 값이 나오고요. 282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틀린 것 같은데요. 4, 4, 왜 36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거 제가 정신을 요 부분 틀렸네요. 이거 틀렸어요. 왠지 값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4, 4 16 곱하기 9니까 144입니다. 여기는 96. 자, 다시 계산해보죠. 144 빼기 128 더하기 96 빼기 10 100이네요. 100이. 자, 극소값 한번 구해보면 극소값에 1 들어가면 되죠. 1 들어가면 되니까 2 9 124 120 마이너스 34 더하기 11 마이너스 23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에는 없지만 예제 4.4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4 분수지수를 갖는 함수의 극값 구하기 한번 보도록 하죠. fx라고 하는 것이 x의 3분의 5선 글자 쓰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졌죠. 드디어 타블렛이 이제 와서 제가 이 타블렛을 가지고 이렇게
연필처럼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도 아주 좀 어색해서 글자 모양이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자, 미분하면 3분의 5 x에 3분의 2상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1을 빼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보면 사라지고 3분의 5에 x에 3분의 2승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 3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3승근이 돼서 분모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써볼까요? x의 3분의 1승. 그럼 여기가 지금 x의 3분의 1승이 없어지려면 여기가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빼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2 이렇게 하면 3분의 5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체계처럼 좀 더 예쁘게 쓰려면 분모에 3을 이렇게 가져다 줘서 5x 빼기 6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얼마냐? 지금 학생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나오는 이거 없이 0이 돼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 5분의 6일 때 의미 있는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리함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x가 0일 때는 undefined입니다. 즉 x가 0일 때는 undefined.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이 값이랑 이렇게 두 개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증감표 그려보도록 하죠. x 0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정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0이 들어가면 이 값이 0이 들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냐면 함수값 0의 몇 승, 0의 몇 승, 0입니다. 값이 5분의 6이 들어가게 되면 값이 뭐 얼마가 나오겠죠. 여기는 미분하면 0이 되는 값이고 여기 값은 계산하면 f에 5분의 6이라는 값이 있을 겁니다. 자, 부호를 이제 정해주죠. 0보다 작은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분모는 3승근 분의 1 같은 경우는 부호를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x가 음수가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부분 자체도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고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됩니다. 0과 5분의 6 사이, 0.1 같은 거는 요 양수입니다. 여기가 음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의 6을 지나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럼 그림 모양 어떻게 될까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즉, 요 값은 미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 206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미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뭐가 되더라? 극대값이 되고요. 극대값, 이 값은 극소값이 됩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증가표를 이용하면 쉽게 그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4번입니다. 4번. 항상 그런 증가표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보다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의 과제를 5번, 6번, 7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5번, 6번, 7번 역시 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증가표를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주차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오목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